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성장TV 두 번째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192명 참석 192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나라 끝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계엄이 아니라 저 국회 전 국민이 쳐들어가서 전부 붙잡아내서 빠따를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게 헌정사에 없는 일을 몇 가지를 도대체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국회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제가 다른 것보다는 뭐 화면을 가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걸어 나오는데 생글생글 웃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중간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찌감치 대한민국 국회를 팔아야 된다고 직접 책을 써서 대국민 홍보를 했던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꼭 한번 구입해서 보시고 이거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모양으로 꾸려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국회 더 이상 가다가는 대한민국 망합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는 저런 꼬라지가 벌어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는 아주 좋은 시너지가 발현될 것이라는 이런 분석들. 과연 12월 3일 비상계엄 발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엄청난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발표와 관련해서 내란과 내란 수개딱지를 붙이며 총공격에 나섰던 세력들이 하나둘 제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 쫄아서 꼬리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가다가는 박살나겠다 싶어서 일찌감치 뒤로 물러서는 이런 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조차 안 된다는 주장이 먹혀들면서 그동안 역내란 세력들 때문에 말문을 닫고 있었던 곳곳에서 지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국회는 오히려 저런 식으로 더 떠들어서 그 밑에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하고 계속 탄핵을 해서 결국은 저런 국회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한순간에 다음 계엄이 발표가 되면 우리 국민 전체가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페이스만 잘 지켜주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만 나온다면 대통령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적 조짐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조짐은 미국 정부와 트럼프 당선자 진영이 대한민국 전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한덕수와 일할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야당이 한덕수를 탄핵해버렸습니다. 이게 미국도 열받는 거예요. 미국의 대규모 보수 집회에서 한국 특검만 27번 트럼프가 겪은 일을 재연했다고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독재적 계엄령 이건 진실은 정부 붕괴할 위기까지 가고 있다는 이런 지적까지도 내놓았던 겁니다. CNN 영향력 능가를 하는 트럼프도 의존하는 청년 보수 단체 이 행사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 최대 청년 보수 행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그 발언자는 한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겪었던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21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아메리카 페스트 2024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행사에서 여기에 참석한 미국의 복음주의 성직자 랜스 월로 목사가 약 20여 분간의 연설 초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휴, 아주 정확히 짚었어요.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운을 뗀 이후에 미국의 선거가 끝나고 이틀 만에 독일이 연립정부가 부채 때문에 붕괴했으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12월 3일
한국 정부는 붕괴 임박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원로 목사는 또 여러분은 아직 이 소식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독교 보수 대통령이며 겨우 1%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겪었던 것들과 동일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마치 열려버린 우리의 멕시코 국경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는 이어 2년 반 동안 야당은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야당은 178번의 시위, 27번의 특검 조사를 했고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조직 범죄와 마약, 범죄자들을 수사할 자금을 막아버렸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뉴스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독재적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진실은 그 정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는 다른 국가보다 특히 한국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는데 앞서 이러한 사건들을 스티브 배넌에게서 들었다고 그걸 들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스티브 배넌 이분은 트럼프 당선인의 책사로 불리는 전직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증거 사태와 관련해서 하원조사위원회 정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서 의회 모욕 혐의로 4개월간 수감이 됐다가 지난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석방된 이후에 다시 보수진영 전략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린 아메리카 페스트 2024 이거에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청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하는 연례 대규모 행사라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11월 대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대규모 집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단체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을 기반에 두고 있다니까 이번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게 되는 정강훈 목사의 활동이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복수 성향의 폭스 워싱턴 이거제 민원은 터닝포인트 USA가 수백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 영향을 미치면서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진보 인사들의 청년 지배력에 대응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자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가 한미일 공조 자유진영 대 친북 친중 진영의 대결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 진영은 국내 보수계 인사들을 취임식에 초청할 뿐만 아니라 별도 만남 등을 가지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20일 이후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 인사들을 아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공감을 하는 트럼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이것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둘째는 여권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급속히 결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야, 이거 여러분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넘었었고 보수층 결집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아마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넘어서지 않을까. 그것을 가늠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보건사회연구가 보건복지부가 우리 국민들 상대로 인식조사를 냈는데 예전에는 나는 중도다는 게 한 53% 됐는데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또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중도는 30%로 급감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주로 갔느냐 우파로 제일 많이 갔고 좌파도 찔끔 갔는데 지금 다양한 리얼미티 이런 데서 내놓는 여론조사는 반대잖아요. 우파가 20% 좌파가 40%인데 여기에 정확한 이 여론조사에서는 우파가 40% 좌파가 2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50% 이상을 가게 되면 민주당은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공수처 검찰의 공수처하고 또 검찰 특수본하고 경찰 국수본 여기에서 내란죄 수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대통령 영장의원 체포가 가장 적법하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다가 이런 결과 딱 나오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고 대통령께서 시간을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체포영장 거래는 결정된 게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법사에서는 적극적인 체포 의지를 보였던 공수처장의 텔라진 태도, 뭔가는 인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내란죄 놓고 나중에 위법수사에 대한 이 수사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 체포조 지원 의혹도 없고 국수본부장이 지금 검찰과 한바탕 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수본부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더니 이게 좀 아니다 싶었는지 지금 준항구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둘 토닥토닥 하면 결국 공수처까지 끼어들고 여기에 우리 우파 시민단체 우리 누굽니까 오상용 단장이 이 공수처 검찰 경찰 이 대가리들 금빛대 관련자들 싹 다 고발했습니다. 한 50여 건 줄기차게 고발을 했는데 이건 제가 토요일날 자료를 받아서 강화문 광장에서 아마 띄워드릴 겁니다. 이거 바로 수사를 하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아마 이 공수처나 검찰 국수본이나 경찰 국수단이나 다 골치 아픈 현실을 맞게 될 겁니다. 넷째는 여당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내전만 치르다가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는지 민주당을 공격하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외롭게 싸워왔던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서 누가 진짜 내란 조장 세력인가 결국은 민주당이다는 이런 공격을 연일 퍼붓고 있고 그 폐쇄 맞춰서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 국민 인질로 망국에 오징어 게임하려고 하느냐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실제 서울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대통령 전복하려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재명을 재차 고발했습니다. 앞선 고발, 어디에 또 고발,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종배 의원은 뭐 저도 잘 알고 좀 많은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준PD하고 우리 오상정 단장하고 아마 3명이서 잘 계획을 짜서 절대 못 빠져나가게 올가미를 쳐서 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을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섯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몰았던 내란죄 프레임이 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현직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적법했다. 내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대해서도 한 말씀 던졌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공개적 계엄 지지는 사법부에 큰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인데 판사들 내부 통신망에 올린 그 글을 보면 상당히 강단이 있습니다. 계엄 선포 해자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판사가 그랬어요. 그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는 국회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고 꼬집고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간둔 지 5, 6년이 되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아마 판사들 중에는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성금성 부산지법 부장판사만 아니라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다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판사들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진실을 한번 일례로 발표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여섯째는 이미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탄핵 찬성 집회는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고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드디어 언론이 태극기 집회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강화문 광장에서 양쪽에 한번 대치가 됐는데 전체를 우리가 태극기 집회가 싹 도배를 해버리니까 좌파들은 저 경복궁 앞에서 하다가 저 도망가서 종각 앞으로가 도망가 버렸고 저기 남대문 하던 사람이 꼬라지도 안 보이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태극기 집회가 지금 선제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솔직히 언론이 전신만신 민주당 산하의 기레기가 되다 보니까 우파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언론들이, 제가 한 10개 정도만 갖고 왔나 보십시오. 탄핵 찬반 집회 동시개최, 탄핵 찬반 단체 가결 이튿날도 도심 집회, 탄핵한 재표결 여의도 광화문 대교부 집회, 이렇게 전부 또 그리고 사진도 우리가 집회하는 걸 막 갖다 써요. 충돌 조심하세요. 광화문 가는 촛불 먼저 자리 잡은 보수단체와 맞불 먼저 자리 잡은, 이것도 우리 사진입니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열기 속에 탄핵 찬성 집회도. 이제는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가 제목이 앞에 온다는 사실. 적십하면 탄핵 반대,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 양분화. 뉴스 말고 유튜브를 봐라. 언론에 배신당했다는 태극기 집회. 이제 이런 까지 막 싫어져. 탄핵 가기로 주말 열기 응원봉 태극기 디스킹 광화문. 사실은 뭐 좌파들 보이지도 않았는데 우파만 띄워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고는 봅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 도심에서 캐롤을 부르며 윤석열 파면 집회 보수단체는 내란죄 아니다. 정강훈, 윤은 해줄 일 다 했다. 집회 3천만 명 나오라. 이런 것까지도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가 국민들도 이제 이승을 찾고 시간이 흐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불가분의 조치로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도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SNS상에 부지기수로 나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끌고 왔는데, 요축하면 나같아도 계엄이라는 아주 구체적 상을 명시해서 이런 웹포스터가 돌아다니고, 또 실제 내가 대통령이라도 비상계엄 선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은 없다. 이런 글들이 곳곳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여론은 반전이 되고 미국까지 갔냐 하면 내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은 아마 벼락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윤석열 대통령도 27일 오늘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을 하고 탄핵 심판 및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을 해서 본격적인 법리 대응을 시작한 겁니다. 먼저 대구 고등검사장 출신의 윤곽근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의 배보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 이끌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를 앞세워서 내란 의미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의 배보연 변호사, 이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해서 진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고 실제 양심선언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 아마 헌법재판소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특급의 수사팀장이 아니었습니까? 변호인단을 볼 때 가장 공격력이 강한 분들만 선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민주당에서 또 탄핵 소추를 의결한 이런 사람들의 공격은 아마 이 공격에 비교할 바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다가 한 번만 더 떨어졌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뭐 4%, 5% 뭐 이럴 때까지 밀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단번에 30% 이상 지지율 고공행진을 한 것.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맞서 싸우겠다는 강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실제 윤 대통령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MBC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여기에서 함께를 빼버리고 국민 여러분과 싸우겠다는 이런 황당한 방송을 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강단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여기에 호응하면서 내란 의미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화문 발표 이후에 잠잠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세적으로 태도를 전환한 그 배경에는 야당의 탄압 폭거가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특히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 소추하고 오늘 의결까지 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될 상황까지 온 이 우려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면 아마 국민들도 모두 민주당에서 등을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리라 봅니다. 실제 국민들 사이에는 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시키다 보니까 민주당의 탄핵 강행이 우파층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와 무리수를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너는 많이 해. 그 밑에 또 해. 현재 SNS나 커뮤니티 등에는 연예인들의 탄핵 찬성 집회 기부나 지지와 관련해서 이들을 미국 CIA에 신고하는 우파 세력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비난하는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홍준표도 CIA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어 이어서 홍준표까지 윤석열 비난을 못 참겠다. CIA에 신고하는 릴레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결제 공지위원회는 싹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릴레이식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은 선결제 공지 연예인들이 싹 사라졌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 기어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좌파들의 일방적 개혁 반대에 우파 청년들의 총공격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은 탄핵에 대한 반감과 정치적 위기 속에서 우파층이 결집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냥 대부분 커뮤니티나 이 SNS는 좌파들의 도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직접 참여하고 민주당의 줄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보수층 결심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국민들도 이성적 판단을 하는 좋은 잣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론을 인식했다면 지금부터 헌재 공개 변론을 그냥 녹화방송이 아닌 아예 중계방송을 하라고, 그래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중계를 하도록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반드시 중계방송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공개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돌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92석을 앞세워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큰일 났구나 하고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국민 여론은 빠르게 야당을 떠날 것이고 이는 현재 본 심리를 놔두고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는 판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도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차피 야당의 입법 폭구와 싸울 거라면 그냥 정면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속 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해야만 지금과 같은 야당의 탄핵 폭구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개업 당시 결정의 배경이 들어있는 담화문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닦은 언론의 행태나 방송 패널의 행태를 볼 때 이건 반대로 계속해서 떠벌려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공개를 해야 되고 대통령실도 공개를 해야 되고 우파라면 무조건 공개를 해서 계속 떠벌려 전 국민이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정가원 목사가 이끌고 있는 국민혁명연설팀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계몽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고 그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에까지 이어지면서 이것이야말로 탄핵 폭거라고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발표한 담화에서의 계엄 당위성과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계엄 관련 설명을 거의 잊고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연일 방송이나 신문에 떠들어대는 이 기레기들 때문에 계엄이 잘못된 것다 이런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이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 언론들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데 언론이 그동안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던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고 있고 우파의 우호적인 기사들도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참모들 장차관급 2년째 월급 10%대 취약층을 돕고 있다. 이런 거 잘한 거는 계속 해주라고. 왜 이런 거 묻어들고 쓸 때는 탄핵이라 개떡 같은 소리만 해가지고. 또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김영현 고발장을 입수해보니까 검찰 야 의원 지침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47% 전과자 선거 출마 금지 시켜라. 정치인들이 법을 제일 안 지킨다. 이래 되면 제일 곤란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문정복이라는 여자가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 망발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시켜야 될 막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 진짜 X자식이네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욱이나 여자가 입이 거래가 되겠을까?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듯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구도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듯이 대통령은 탄핵 폭거, 특검 폭거, 예산 폭거 등 도저히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국정 마비 상태를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본 것이기에 이에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계엄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의 행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전국에는 선출된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시도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지탄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행사는 국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기에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권력자가 국헌을 교란할 목적이 왜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헌 문란을 시킬 목적성도 없고 폭동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 등의 판단입니다. 계엄권 행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는 조사하면 될 것이고 구성요건도 맞지 않는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 수사를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직권남용이라는 다른 범죄 수사를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행하는 자가 곧 반란과 내란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이 시점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방송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